반갑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하나면 나도 사진 작가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SNS 소통연구소 울산 동구 지국장으로 울산 동구 그리고 중구에 있는 평생학습관과 동구에 있는 사회적 경제 일자리 센터 그리고 각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스마트폰 활용법에 대해서 강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작가처럼 찍기인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인물 사진을 아름답게 그리고 멋지게 찍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음식 사진을 어떻게 하면 맛깔스럽게 찍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물 사진들 많이 찍죠. 가장 많이 찍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들이 할 때, 가까운 곳에 산책을 할 때, 그리고 여행, 관광 명소 가면 많이 찍습니다. 나름 각자가 좋아하는, 각자가 선호하는 스타일대로 찍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멋진 인물 사진이다, 좋은 사진이다 하는 것은 인물을 돋보이게 찍어야 되는 것이 첫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돋보이게 찍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뒷 배경을 흐리게 또는 단순화해 줘야 주인공이 인물이 돋보이게 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인물을 화사하게 찍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화사하게 찍을 것인가? 이때는 노출을, 빛 정보를 약간 한 스텝 정도 올려서 얼굴을 좀 밝게 찍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관광 명소에서 인물을 찍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해를 안고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순광일 때 찍는다는 얘기죠. 그럼 해를 바라보게 되면은 얼굴이 눈이 약간 찌푸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더 자연스럽게 찍으려면은 역광이나 이렇게 사광으로 찍는 것이 좋다. 그러면은 이 사진처럼 머리 부분에 이렇게 빛이 살아나서 좀 더 생동감 있는 멋진 그런 인물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 명소에 가면은 주로 포토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토존을 잘 이용을 하시면은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에 좀 더 시선을 집중시킬 수가 있어서 좋은 인물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진을 찍을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카운트를 하면서 찍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물을 찍을 때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하고 찍는 사람은 또 여러 카트를 자연스러운 모습을 여러 카트 찍어 주신다면은 나중에 그 중에서 멋진 인물 사진이 꼭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카메라로 어떤 촬영 모드로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한번 켜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메라를 켜면은 자연적으로 어디에 되어가 있습니까? 촬영 모드가 우리는 사진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진이 아니고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인물 사진입니다. 인물 사진 촬영 모드로 찍는 것이 아웃포커싱이 풍부한 뒤에 배경이 흐리게 하는 부드럽게 하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선생님들 스마트폰에 이 인물 사진 촬영 모드가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래쪽에 촬영 모드를
왼쪽으로 계속 보내시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더보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더보기 버튼 상단에 보시면은 인물 사진 모드가 있어요. 그것을 아래쪽으로 드래그한 후에 저장을 하시면은 지금 카메라처럼 이렇게 인물 사진이라는 촬영 모드가 아래쪽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음식 사진도 그렇게 하시고요. 근데 카메라 기종에 따라서 인물 사진이 없는 기종도 있습니다. 조금 지났는 폰은 아마 라이브 포커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기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이나 라이브 포커스 요 기능을 가지고 오늘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물 사진으로 다 촬영 모드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으로 하게 되면은 중간에 보시면은 1X가 있고 2X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가 가깝게 다가가서 찍고 싶으면 가능하시면은 2X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찍을 때 내가 한 가지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찍는 것이 아니고 블러라는 또 기능이 있습니다. 이 블러라는 기능은 배경을 흐리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피사체에 갖다 대면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뒤에 배경이 흐려가지고 앞에 찍고자 하는 주인공이 선명하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블루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터치해 보시면은 스튜디오라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좀 더 화사하게 찍는다. 그런 기능이고, 또 세 번째 보시면은 하이키 모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배경을 주위를 좀 더 하얀 배경으로 만드는데, 이런 사진을 잘 찍으시면은 우리가 프로필 사진으로 적합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로우키, 주변을 검게 만드는 기능. 그 다음에 컬러 배경, 내 사진만 인물만 남기고 뒤에 배경을 다 지워서 컬러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컬러 포인트, 배경을 다 흑백으로 만들고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만 컬러로 표현해 주는 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능을 찍으실 때는 가능하시면은 블루로 놓고 찍는다 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래쪽에 보면은 또 효과 강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처음에는 보면 주로 5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 단계가 5단계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이 단계는 7분으로 하고 찍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찍을 때 그러면 어떤 상태로 찍느냐, 우리가 항상 찍고자 하는 피사체의 초점을 한번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해서 초점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또 상단에 보시면은 준비되어서 하는 이런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요때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었어요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 노란불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1 내지 1.5m를 유지하세요. 이런 또 메시지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서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사진을 저도 지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니까 주인공만 선명하고 뒤에 배경은 흐리게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인물 사진을 찍을 때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인물 사진 촬영 모드로 찍으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찍은 사진을 가지고도 우리가 배경을 찍은 후에도 내가 배경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초점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게 이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 찍는 것을 선호를 한다. 추천을 드린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인물 사진을 찍고 난 사진을 갤러리에서 한 장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배경 효과 변경이라는 이런 메시지가 버튼이 보일 겁니다. 그럼 요 버튼을 한번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살짝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블루 기능이라든지 이런 버튼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거는 사진에 따라서 내가 어떤 피사체를 찍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버튼 기능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블루가 있고 두 번째 스튜디오, 하이 키모노, 로우 키모노, 컬러 배경, 컬러 포인트, 스핀, 줌, 아까 저게 조금 전에는 스핀과 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기능이 또 생기고요. 그리고 또 사람을 찍으면 요즘 또 빅스크린이라는 이렇게 나타나는 또 사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빅스클로 많이 사진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효과 강도를 보시면은 지금 7로대가 있습니다. 효과 강도가 이렇게 7로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찍고 나서도 뒤에 저 뒤쪽에 있는 인형을 나는 주인공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뒤에 주인공을 터치하게 되면 뒷사람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중간에 아니면 뒤에 저 벽을 이렇게 터치할 때마다 초점의 위치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효과 강도를 내가 7이 아니고 6이다, 5다, 4다, 3이다 이렇게도 내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두 가지 다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내가 찍을 때는 제일 앞에 있는 인형을 했지만 찍고 나서는 뒤에 것이다.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 인물 사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단에 적용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은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인물 사진은 찍고 나서도 얼마든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인물 사진 모드라는 것은 꼭 인물만 찍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국가 정원에 가서 꽃밭에 가서 꽃을 찍는데 앞에 있는 꽃만 내가 좀 돋보이게 하고 뒤에 있는 꽃들은 좀 흐리게 그렇게 앞에 있는 꽃이 좀 더 돋보이겠죠. 그럴 때도 요 인물 사진 모드로 촬영을 해보시면 멋진 사진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 촬영 모드를 다양하게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카메라를 열면은 이렇게 안내선이 가로 두 줄, 세로 두 줄이라는 안내선이 아마 다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선을 잘 활용을 하셔서 인물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가 멋진 사진이 되니까 안내선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로 내가 찍고자 하는 사람의 얼굴이 안내선이 서로 크로스가 되는 이런 지점에 나오게 되면은 좀 더 안정된 멋진 그런 사진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인물을 찍으실 때는 우리가 손이 좀 자연스럽습니다. 포즈를 잘 못 취하시는 분들은 좀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손의 모습, 모양, 손의 위치도 잘 하게 되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포즈, 요즘은 다 대부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고 자연스럽게 위치를 취하다 보면은 좀 더 멋진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대편을 찍을 때는 그럼 내 카메라의 높이가 어디에 있으면은 상대편 인물이 사람이 좀 더 멋지게 나오느냐 하는 것인데 그럴 때는 카메라 내가 들고 있는 카메라의 높이가 상대편의 배꼽 높이에 있으면은 그 사람이 가장
안정되게 가장 멋지게 가장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 내가 좀 키가 크다 그러면 좀 상대편의 키에 맞춰서 구부려야 됩니다. 때로는 앉을 때도 있겠죠. 좀 더 애기들 좀 더 어린 애들을 찍을 때는 내가 최대한 자세를 상대편의 배꼽 높이에 카메라 위치를 맞춰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래쪽에 내 발 앞에 어떤 여백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좀 더 키를 크게 만드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도 좀 신경을 써서 아래쪽 여백을 좀 줄이게 되면은 좀 더 늘씬하게 이렇게 원래의 모습대로 찍을 수 있으니까 발 아래 여백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정면으로 찍는 것보다 앉아서 찍을 때가 많죠. 이럴 때는 정면 사진은 우리가 여권 사진이나 이런 거 찍을 때만 하시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찍을 때는 좀 더 이렇게 사선으로 약간 비켜서서 옆모습으로 이렇게 찍어 주시면은 좀 더 자연스럽고 멋진 인물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앞모습만 찍는 경우가 많은데 주변에 있는 이렇게 꽃과 같이 어우러지게 찍으면은 좀 더 멋진 그런 사진이 되니까 이런 것들도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다양한 소품도 활용하는 게 좋겠죠. 우산, 양산 또는 뭐 스카프 여러 가지 이런 액세서리들을 그때그때 준비를 해서 우리가 분위기에 맞는 그런 소품들을 이용을 하시면은 좀 더 화사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음식 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셀카보다도 많이 찍는 것이 요즘 어디 가나 식당, 카페 가게 되면 대부분 음식 사진을 찍고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 사진은 최대한 찍으려면 많이 찍는 분들이 많은데 최대한 꼭 필요한 것만 좀 다가가서 찍어 주시는 게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음식 사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시면은 카메라를 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진을 그냥 사진 촬영 모드인데 여기도 촬영 모드에 보시면은 음식이라는 촬영 모드가 있습니다. 요 촬영 모드로 사진을 촬영해 보시면은 좀 더 색감이 멋지게 아름답게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해보시고요. 지금은 제가 주위에 음식이 없으니까 사진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찍으실 때 이렇게 음식 촬영 모드를 가지고 한번 찍어 보시면 좋겠고요. 대부분은 우리가 음식을 찍는다라고 하면 첫 번째 이렇게 일어서서 음식을 아래로 보면서 찍게 되는 게 이걸 우리가 탑 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찍으실 때도 좀 배치를 이렇게 잘 좀 멋지게 아름답게 이렇게 재배치를 해서 찍어 주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제 음식과 배경 음식을 좀 구분을 해라. 내가 좀 더 이렇게 연어를 내가 좀 맛깔스럽게 찍고 싶다. 그럼 연어를 이렇게 완전히 다가가서 가까이 가서 찍어주면 좀 좋겠다. 주변에 보면은 다른 음식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좋은 뭐 전체 맛깔스럽게 보이질 않으니까 메인 접시에 어떤 크게 포인트를 잡아서 찍어 보시고요. 배경을 좀 흐리게 한다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음식 촬영 모드에 보시면은 이렇게 중간에 코너 요 네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사진이 선명하고 그 위에 바깥 부분은 좀 흐릿하게 나옵니다. 요것도 보면은 상단에 보시면은 요 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요 버튼을 한번 터치를 하게 되면은 블루 효과가 꺼지는 것이고요. 다시 터치하게 되면은 이렇게 중간이 보여주고 나머지
가장자리는 이렇게 블루 현상이 난다 하니까 요 버튼을 내가 좀 더 중간을 멋지게 하고 가장자리에 블루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현재 상태로 하시고 전체를 다 깨끗하게 찍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 버튼을 블루 효과를 꺼 주시면 됩니다. 저는 대부분 요거를 켜 놓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뭐 전체 꼭 접시가 다 나와야 된다, 음식이 다 나와야 된다기보다는 일부분을 잘라서 보여주는 것도 그 음식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만 찍는 것보다도 이렇게 음식을 잡는 모습이라든지 포크로 찍는 모습 이런 것들을 약간 손만 넣어서 찍어 주시면은 좀 더 생동감 있는 그런 사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이렇게 직선으로만 수평 수직으로만 이렇게 해서 배열해서 찍지 마시고 약간 경사지게 사선으로 이렇게 배열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좀 더 화면도 넓어 보이기도 하지만은 좀 더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찍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음식을 찍으면은 카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불빛으로 이렇게 화산 불빛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음식에 자기 색깔 잘 안 나올 때 맛깔스러운 색깔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카페에 가보면 창가에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맛깔나는 음식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빛이 잘 드는 창가에 자리를 잡고 자연 광에다가 이 카메라를 찍어 보시면 음식이 더 한결 더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아름다운 사진, 좀 더 멋진 사진 이렇게 음식을 찍고 싶다면 창가에 가서 자연광으로 찍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 사진 촬영 모드와 음식 촬영 모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예, 촬영해 보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아이템으로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